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코칭이 작동하는 조직과 사회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쌍방향 코칭과 피드백 남관희 코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윤수환입니다. 네. 연말이 되면 이제 성과평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년 목표 설정 성과하는 거 플러스 연봉 협상이 있어요. 그러네요. 옛날에는 이제 뭐 착착착착 이제 대리만 얼마, 과장 얼마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즘에 또 아시죠? 형태가 다양해지니까 이제 연봉 협상을 매 해마다 하니까 이런 데도 많이 있어서 그거 주제를 한번 다뤄볼까 해요. 내가 안 해본 거였어. 코칭 저 때는 없었어요. 코칭은 모르는 상태에서 해야 진짜 코칭이니까. 관리팀인데 네. 총무 맡고 있는데 네. 연봉 40% 올려달래요. 40%요? 왜냐면 막 영업팀 이런 데 보니까 자기랑 레벨이 비슷한데 자기랑 나이도 비슷한데 그 연봉이 알게 된 거지. 그러니까 이제 막 보너스 뭐 영업 보너스 받고 막 이런 애들 보니까 막 어떤 애들 2배 된 애도 있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. 그러니까 이제 연봉 40%는 받아야 되겠구나. 영업팀인 거 감안하더라도 난 내 연봉이 너무 작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. 이래서 팀장님 제 연봉 40% 올려주세요. 이런 거죠. 근데 사실 관리팀에서 영업 실적이 나는 것도 아닌데 연봉 40% 올려주 너무 뜬금없으니까. 글쎄요. 팀장님 되게 당황스러울 것 같긴 합니다. 아주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거는 돈 많이 받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. 그렇게 돈 받고 싶으면 영업팀으로 가든가 이래야 되나요? 사실은 이제 연봉 이슈로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은 성장 쪽으로 코칭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. 그런가요? 물론 이슈는 연봉이지만 맞아요. 사실 이거에 대한 해결책은 성장,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싶냐, 5년 뒤에는 어떤 모습을 입고 싶냐,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해야 되냐 이런 쪽으로 싹 끌고 가면 알죠? 근데 연봉 40% 어떻게 우리 못 알지. 못 들으는 거 아는데 와가지고 해달라고 하니까 떼쓰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면 어떨까 이제 생각이 번쩍 듭니다.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요. 코치님은 댄싱 인 더 모먼트 순간에 어떻게 춤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저는 총무팀에서 일하고 있는 윤책임입니다. 왜 왔어? 대표님 저 연봉 좀 얘기 좀 하려고요. 그래? 네. 뭐 이렇게 저랑 우리 회사에서 나이 비슷한 사람들 연봉 듣고 좀 깜짝 놀랐어요. 그랬구나. 네. 아무리 우리가 관리직이긴 하지만 다른 부서 지원 부서이긴 하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런 거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. 왜냐면 나도 영업팀장, 내 친구들 영업팀장 한 애랑 내가 비교하면 내가 더 승질나거든. 이런 식으로 사전 차단하신다고요? 괜찮은 방법이긴 하네요. 그렇죠? 왜냐면 사실이니까. 이렇게 끝내도 되나요? 그래서 팀장님도 연봉 많지 않으시군요. 어쨌든 영업팀 친구들은 뭔가 이제 실적 베이스가 그러니까 성과급이 세니까. 그 영업팀은 영업팀인데 기획팀하고도 얘기해 보니까 우리 팀 너무 이렇게 연봉 작은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본인이 일하고 있는 건 비슷해 보이는데 우리 윤책임이 연봉이 좀 작다고 이렇게 느껴지니까 되게 굳이 상했네. 네네, 연봉이 적어서. 그래서 하여간 나는 그런 지금 그 연봉을 어떻게 다 조사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튼 국가 기밀인데 어떻게 이걸 다 알고 다니는지 궁금하기도 친한 동기들이 있고 하니까 스트레스 얘기 나온 거죠. 그래서 지금 아무튼 지금 나한테 온 거 보니까 뭔가 분명히 주장할 게 있어서 온 것 같아. 영업팀이랑 저랑 한 40% 50% 차이 나더라고 연봉이. 기획팀이랑도 뭐 한 30% 차이 나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. 그렇지. 예. 윤책임 내가 그동안 보니까 공정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게 뭔가 같은 회사 다니면서 일이 좀 다르다고 이렇게 차별되고 받는 듯한 느낌이고. 그래서 뭔가
이제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뭔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네. 네.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하는 거죠. 그래. 그래서 아까 뭐 몇 퍼센트라고 그랬어? 영업팀 쪽이랑은 한 40% 차이 나는 것 같고 기획팀이랑 한 20-30%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.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그런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지. 영업은 뭐 영업을 해야 이제 회사가 돌아가니까. 그치. 뭐 기획이야 워낙 인재들이 가는 부서에 땄고. 그래도 이렇게 10% 20%는 괜찮은데 이 40-50%는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있었어요. 뭐 하여간 역할들이 전부 다르고 거기에 이제 급여 지급 시스템 같은 게 좀 다르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 온 거네. 네,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. 그래, 나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관리팀에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 차이가 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나는 사실은 그냥 좀 나겠지 생각하고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윤책임 말 들어보니까 뭔가 좀 신경을 써봐야 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. 그래. 저도 저지만 팀장님도 어쩌면 이거 저 위에 분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팀장님께서 한번 슬쩍 얘기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글쎄 그것도 뭐 나도 생각해봐야 될.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그런 걸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나는 나지만 넌 어떡하냐 그래서 윤책임은. 뭐 올려주면 좋은 거고 못 올린다. 그럼 저도 뭔가 좀 생각해 봐야죠.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뭐 그냥 뭐 올려줘도 안 올려도 좋은데 올려주세요 뭐 이런 느낌이 아니네 보니까. 아니 뭐 그렇다고 뭐 다른 걸 계획해 놓은 건 아니고요. 뭔가 좀 이렇다라면 저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. 그래. 그래서 이제 나는 우린 이런 기회를 갖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보고 사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어떤 생각 다 해볼 수 있고 또 이런 사실 까다로운 말인데 이거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잖아 나한테. 몇 번씩 맘먹어야지 왔을 것 같은데 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되게 뭔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되게 크게 들어서 왔을 것 같아. 난 이제 생각해보면 이런 것 같아. 내가 이 회사에 왜 들어왔지?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고 내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지? 뭐 이런 건 좀 지금 이런 기회가 이런 기회에 그런 것도 같이 얘기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. 그래서 나는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중요하지.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본인이 들어올 때 이 회사에 처음 들어와서 우리 팀에 일했을 때 어떤 마음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? 일단 좋은 회사니까 이제 열심히 일했고 또 잘하고 싶기도 하고요. 그렇지. 근데 연봉 들으니까 갑자기 몰랐을 땐 괜찮은데 알고 나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거지? 뭘 더 해야 하지? 내가 뭘 해야 이런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
좀 벗어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. 그러니까 잘 하고 싶은 마음은 뭐 네. 당연히 있었을 것 같고, 근데 이제 이 뭐가 알아차림이 생긴 순간부터 마음이 이렇게 불편해지고 힘들어졌네. 처음엔 좀 미운 마음이 있는데 그거야 어쨌든 회사의 이슈로 보면 근데 제가 잘하면 제가 잘하고 귀한 사람이면 많이 주겠죠. 제가 그렇지 못한 사람이니까 이런 거라면 제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회사의 어떤 급여 체계 이런 것들은 사실 지금 이렇게 윤책임하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, 그래서 이제 윤책임의 커리어를 볼 때 지금 여기서 커서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움직일 수 있고,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. 그래서 지금 당장은 좀 불편만 있지만,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의 불편함에 집중하면 어렵지만 뭔가 새로운 그림이 보이면 좀 나아질 것 같기도 하고. 제가 이쪽 일을 되게 잘하면 5년 뒤, 10년 뒤에는 관련돼서 이렇게 컨설턴트가 될 수도 있고 회사를 차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탁월하게 해놔요. 어차피 뭐 연봉 40% 올라봐야 또 별 티 안 나니까 올려줄 것도 아니고 어쨌든 좀 더 잘하고 좀 더 많이 경험해보고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 처음 들어왔을 때도 뭔가 여기서 일을 잘 배우고 이 관리 관련된 일을 잘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. 네. 그 지금 얘기 들으면서 컨설팅 같은 것도 생각하고 있었구나.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. 네. 그리고 이거 잘하면 뭐 꼭 우리 회사 아니더라도 다른 회사 뭐 관리 이사나 이런 데로 다 한번 해보기도 해볼 수도 있고. 그래,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지금을 보는 관점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. 네. 참 어려운 주제가 우리가 어렵게 대화한다. 근데 어쨌든 연봉 알고 나서 속상했고 회사 얘기한다고 크게 바뀔 건 아닐 건 알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어쩔 수 없이 연봉을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놓으면 그럼 또 얘기 달라집니다. 그때 그치. 되면 또 얘기 달라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모르고 열심히 하는 거하고 알고 열심히 하는 게 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현실이 명확하게 눈앞에 왔고 같이 이런 시스템 일하기 싫어요 하고 난 나가는 걸 선택한다 해도 뭐 나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. 그렇지만 그게 그러니까 내 커리어에서 그게 난 좋은 선택인가 아니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. 네, 알겠습니다. 금방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어떤 오늘 이원 대화를 통해서 내 커리어의 앞날을 좀 더 정교하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. 네, 알겠습니다. 그 지금 오늘 얘기 나누면서 좀 어때? 지금 아까는 되게 이렇게 약간은 격앙돼서 왔던데. 뭐 제가 잘해야죠. 제가 잘하면 될 것 같아요. 다만 이제 왜 잘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, 오늘 이렇게 솔직한 마음을 나한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,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이 어려운 주제에 파트너가 된 게 나는 사실은 팀장으로서 한편으로 내가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답답하긴 하지만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되게 반갑고,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또 얘기해보고,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, 내가 해줄 수 있는 일도 있고 해줄 수 없는 일도 많이 있으니까 같이 아무튼 얘기하는 것만
얘기할 또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래? 오케이. 네. 하나가 엄청 크게 다가왔는데, 야,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나한테 와서 얘기해줘서 고맙다. 이 부분이 저는 엄청 크게 다가오더라고요. 이 두 번 하셨어요. 맨 마지막도 하셨고 처음에도 하고. 이거 왜 하신 거예요? 그러니까 이제 자꾸 우리가 코칭을 하면 내 입장을 자꾸 보기 쉬워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어느 관계든지 상대방은 어떤 마음이었을까. 그러니까 저거 얘기하기 쉽지 않다.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의 특성 같은 걸 볼 때 이런 것들을 확 와서 달래드는 사람들은 이렇게 좀 주도적인 사람이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거라는 어떤 생각이 이렇게 확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람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. 그러니까 교양돼서 왔다가 고맙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되게 좀 캄다운 된 그런 느낌. 그리고 코치님 코칭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. 그런 생각 들었다면, 그렇게 생각되었다면,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세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중립적인 언어인 거죠. 상대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. 나 코치님이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나라도 그랬겠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시더라고요. 이런 거는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?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 캐치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난 너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이렇게 공감을 해준다고 동의를 해줘버리면 이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면 그랬겠다라. 그러니까 너 생각을 그대로 인정해주는 말이잖아요. 그러니까 생각은 뭐 누구든지 뭐 어떤 생각이 다 자유로울 수 있고 요런 약간 목소리 에너지 올라가는데 아주 중요한 건가 봐요. 네. 그래서 요런 상태에서 요런 생각을 가진 너는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걸 그대로 봐주는 대화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그런 말들 너가 그런 생각했더라면 이란 말을 빼기도 해요. 약간 더 이렇게 더 세게 주기 위해서 아 정말 힘들었겠네. 근데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면 이라는 건 나는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러니까 이 상황이 힘든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생각할 때 힘든 것이지 상황 자체는 힘들고 어려운 게 없거든요, 사실은요. 그래서 그게 내가 더 얘기를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대화이기도 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코치한테 배우고 나서 나라도 그랬겠다 이런 표현 절대 안 쓰거든요. 이거는 이제 미묘하게 알겠더라고요. 왜 코칭에서 나라도 그렇겠다라는 표현은 아까 이제 전편에서 왜 아니겠어 이런 얘기도 나도 그랬겠다는 느낌. 맞아요. 이거 완전 다르죠. 네가 그랬다면 왜 아니겠어지. 맞아요. 이쪽 끝이 아니라 이쪽에서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.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표현들이 이제 이런 거죠. 네네. 그런 얘기 들었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었다라면 막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 써서 너를 충분히 인정해주기 좋은 멘트예요. 그런 걸로 싹 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이슈를 들고 왔지만 사실은 생각을 확장시켜서 리저닝 해주기.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연봉 40%못 올려주는 거 알고 있는데 알고 있잖아 왜 그래 막 이게 아니라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 좀 크게 생각해서 자신의 행동 계획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주는 코칭으로 마무리.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회가 그런 얘기를 해보는 기회지.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팀장은 지금 연봉 권한이 있을지 없이 잘 모르지만 없는 경우인데 얘기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. 그런 케이스죠. 그러니까 내가 권한이 아닌데.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막 이렇게 야씨 뭐 된다 안 된다. 네, 이거 말도 안 돼 싸운 이유가 없죠. 그리고 알죠. 이 사람이 연봉 권한인 것도 아니고 회사 시스템이 어땠던 거 다 알고. 그래서 이런 얘기 오는 걸 팀장들이 되게 기피하려고 그래요. 그러니까 나 어쩌라고. 나도 나 힘 없다 막 이렇게. 힘 없다. 나 어쩌라고 하고 도망가 버리거나. 근데 걔도 당신이 해주지 않아. 당신이 해줄 수 없다는 거 다 알고 왔으니까 들어줘라. 예, 같이 들어주고 이런 기회 삼아서 이런 기회 삼아서 우리가 왜 왔지 한번 생각해보고 이런 기회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.
알겠습니다. 그러니까 팀원의 고민이 어쩌면 연봉 올려주세요 고민은 어쩌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면 좋을까요? 이런 베이스를 갖고 있다라는 걸로 생각해 그러네. 두시면 네. 좀 코칭하시는데 좀 자신이 있지 않을까. 그렇네요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지금 기운 빠졌어요. 지금 나 기운 빠져서 일 못하겠어요.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게 일 못할 정도로 기운이 빠졌어요. 라고 온 사람으로 봐야 되는. 알겠습니다. A라고 보지 마시고 B라고 보세요. 어렵다. 그래서 팀장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물러갑니다. 윤수환이었습니다. 네.